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그 반생명 윤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수업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윤리관과 생명 존중 사상이 정립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2022년 교육과정 시안은 많은 인원이 참여한 시안이라고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독을 담은 사과에 불과합니다. 위험한 독을 빼지 않으면 아이들의 뇌 속에 위험한 독을 심어주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개조하여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는 무서운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2022년 교과과정은 참여 연구진의 편중 편성과 그로 인한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반생명주의 친북 홍위병을 양성하는 2002 교육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 역사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정치 홍위병을 양성하는 이 교과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성정치 사조에 이 교과 과정 시안이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보편적 윤리관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음란하고 비도덕적이며 비현실적 주장 같지만 성정치 사조가 2022년 교육과정 중 보건, 사회, 가정, 도덕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제3의 성이라고 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 주고받는 우정을 동성애 감정이라고 왜곡하고 가르치며 아이들의 사고를 혼란시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단을 오염시켰던 성정치가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정치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성정치가 교육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조기 성애를 부추기는 자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성관계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자란 부모 세대가 이미 성정치에 세뇌되어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교육은 인격교육이고 윤리교육이기 때문에 이 윤리관을 거부하고 욕망만 욕망하는 성정치가 유럽의 교육계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음란한 성정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인권을 가장한 성정치를 학생인권조례와 각종 지방자치조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 속에는 나이에 맞지 않은 흥미 위주의 성정보 too early, too much information을 제공하여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조기 성관계를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정치에 오염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조기 성교육으로 성정치에 물든 아이들은 살펴볼 때 인간의 뇌는 전두엽은 분별력과 판단력, 감정을 조종할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만 18세에서 24세에 성숙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시행되는 위험한 젠더 교육과 부족한 성교육은 아이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무분별한 트랜스젠더 수술이 증가와 조기 성행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응급피임약은 청소년들의 성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리와 질서를 무시한 자기 결정권만 배운 청소년들이 자기들도 성욕이 있으니 섹스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주인공들이 동성연애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를 아무런 규제 없이 보면서 동성애 교육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험한 동성애 옹호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10대부터 각종 성병과 HIV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와만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섹스를 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상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생명주의를 지향하는 2002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윤리 기준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윤리가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작용합니다. 의무론적 접근 방법과 결과론적 접근 방법, 원칙주의 접근 방법, 덕윤리 접근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1970년 비첨과 칠더레스가 고안한 생명윤리 4원칙을 적용하면 매우 유명합니다. 생명윤리 네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악행 금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일을 결정할 자유권을 가지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충분한 정보에 의해 근거한 동의를 받는 것과 환자의 자율성 보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성 존중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를 획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생활 보호를 등의 의사나 실험자는 환자나 피실험자에게 가지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이 바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악행 금지 원칙입니다. 남에게 위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윤리적 기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악행이란 넓게는 명예, 재산, 사유재산, 또 사유 재산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 심리적 이해관계를 훼손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고통을 가하지 말라, 불구를 만들지 말라, 죄를 빼앗지 말라 등의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행동이 중요한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사회 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거나 남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악행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악행 금지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에 대하여 우선합니다. 두 번째로는 2002 이 교육 과정이 생명 존중 교육이 교육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 존중 내용이 없을 때는 악행 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권 중에서 생명권은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행복 추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2 교육과정 시안에는 생명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기초하지 않은 건강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만 강조하고 있어서 생명 경지 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명권을 경시하게 되면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 현상과 함께 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느슨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실제로 생명권을 무시하고 윤리적 기준을 양보한 의학의 무분별한 이용과 자기 경절권만 강조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68년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이후 2001년에는 배합합의 연구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78년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의과학의 발전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상업적 대리모를 나오게 했습니다. 또한 동성 커플이 대리모 출산과 비혼 출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만 강조하는 흐름을 타고 미끄러운 경산길 논조를 따라서 2017년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안락사를 종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역시 생명권을 외면하고 자기 결정권만 강조한 나머지 1960년대 미혼자에게 피임약 구입을 허용합니다. 1973년 임신 후 3기 이전에 낙태를 허용하는 로데웨이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22년 6월 24일 돕수 판결이 나기까지 49년 동안 6,3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독일의 경우 1961년 피임약을 허용한 후 69년 이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73년에는 포르노를 합법화했습니다. 76년에는 낙태를 허용했으며 2001년에는 매춘업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직종으로 채택을 해주었습니다. 생명권을 외면할 때 나타나는 성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 현상은 자연히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성적 자기 결정권만 강조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윤리 타락과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면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2년에는 의사 조력 자살을 조력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발의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여 낙태를 쉽게 하다 보니 출산율이 2020년 0.81로 떨어졌습니다. OECD 38개 회원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살을 하는 수도 급증해서 2020년 우리나라 자살수가 13,000명을 넘어섰고 10명당 25.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36명씩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제1위에 해당됩니다. 22년 교육과정 내용은 저출산의 위기를 위해 처한 대한민국의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국과 미국, 독일과 같은 성개방과 가정의 붕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증명된 고삐 풀린 자율성의 강조와 성개방 풍조의 필에 춤을 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존중 교육에 먼저 기초를 쌓은 후에 생명권을 기초한 자기 결정권이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고 지향해야 할 교육입니다. 생명경시 사상과 정치 사상에 몰입된 연구진이 만들어낸 2022 교육과정은 전면 폐지하고 생명권과 생명 존중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반생명 윤리성을 갖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산권은 우리가 국민들이 그 용어가 담고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행위의 의도와 방법과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생산권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태아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권리로 인정하도록 의도하고 만들어졌고, 또 이 재생산권은 싫어하는 방법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결과도 옳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권은 윤리적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개방 사조를 확대시켜서 건전한 성윤리와 책임의식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끼치는 용어로서 교과서에서 삭제되어야 됩니다. 피임법 역시 성교육은 인격교육이고 윤리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피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젠더의 부분입니다. 젠더에서는 젠더의 용어시는 존 머니라는 비윤리적인 지적 사기꾼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우리 여성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이 젠더라는 용어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그들은 성을 젠더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 가지 목적,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과 남녀의 성정체성의 해체, 규범적 이성의 해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반생명 단체들만 참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생명과 가정을 보호해주는 단체들은 허가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프로라이프와 프로페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가정과 생물학적 성별을 지지하는 그룹이 반대로 젠더 용어 채택이 어려워지자 이런 일방적으로 회의를 일정을 연장합니다. 당연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대표들은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었고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티칸과 이슬람 대표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행동강령은 이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은 2대 교육이 아닙니다. 보건교육 중 성과 건강 영역은 성정치에 사용되는 정치적 용어와 의도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영역에서 건강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문제로 한정하는 등 개인에만 건강에 대한 책임을 씌우거나 낙인을 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보건의 기본 개념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키는 성정치적 문장입니다. 보건교육은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닙니다. 보건은 의학이 기초해야 되고 또 의학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의학이 이런 사변적 사조에 의해 위축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맺는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붉은 사상으로 세뇌시키고 위험하고 음란한 성교육에 세뇌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친북 성흥명 홍위병을 양산하는 2022 교육과정에 참여한 연구진을 전원 교체하고 2022 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폐기해야 됩니다. 현 정권과 교육부는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어느 농객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